네, 하태민 경제TV. 오늘은요, 드림 CIS 기업 탐방을 나왔는데요. 보석가치 저평가 기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유정희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특히 이렇게 또 오늘 대표직 집무실에서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시간 대표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맨파워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맨파워가 아니라도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 핵심 분들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세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우선 제가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원래 타이거매드가 드림CIS를 인수한 거는 2015년인데 2022년 3월에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메디티비라는 회사를 타이거매드가 280억 밸류로 인수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대표님을 드림CIS의 대표이사로 모셨다. 결국은 제가 보는 눈에는 그럼 타이거매드가 메디팁도 인수했지만 대표님을 소위 말해서 인수했구나, 이런 느낌이 봤는데, 그럼 타이거매드와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네. 저희 메디팁을 다 생각하고 인수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메디팁이 굉장히 능력 있는 회사다. 네네. 근데 그 CEO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군요. 네네. 좀 히스토리를 따지면 네. 아까 그 메디팁이라고 하는 회사가 신약 개발 전체에 있어서 전략을 이렇게 세우고 네. 이제 수행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타이거매드의 고객사 중에 한 고객사가 이제 네. 한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임상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식약처의 승인을 좀 받아야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자료들을 막 설명하는데 좀 충분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좀 부족한 능력을 가졌었군요. 부족하다기보다는 네. 충분하지 좀 않아서, 그래서 좀 누가 좀 이 부분들을 적절할까라고 해서 찾은 회사가 저희 메디팁이었었고, 식약처하고 아마 관계라든지 또 설명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내용들에 있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메디팁이라고 생각했고, 아마 그 스폰서 회사의 부사장이었는데요. 네. 그 분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 일이 마치고 나가지고 대표님하고 정말 비슷한 분이 중국에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둘이 만나보면 너무나 재미나는 일을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조르고 졸라서, 그때만 해도 저도 타이거매드가 뭘 하는 데인지를 잘 전혀 모르고 뭐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만나보자 하고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타이거매드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회장님을. 네. 중국으로 가서. 네네. 네. 그때 되게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오라고 하는데 제가 굳이 만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정을 그럼 내 일정에 맞춰주면 나는 만나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타이거매드가 한 5조 이 정도 시가총액이. 네. 그분이 기꺼이 제 일정에 맞춰서, 저는 당연히 본사가 베이징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본사가 항저우에 있거든요. 네. 비행기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베이징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보다 항저우에서 베이징으로 날아오는 시간이 좀 더 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기꺼이 날아오셔서 같이 오늘은 30분만 미팅하기로 했는데, 네. 너무 막 재밌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두 가지 되게 재미나는 것들을 느꼈고,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하나가 나중에 좀 알았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다가 와, 타이거매드가 이렇게 큰 회사였는지 몰랐다. 보통 같으면 아무튼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직접 그렇죠. 갑자기 연락했다고 오지는 않을 텐데, 네. 근데 중간에 소개시켜준 사람들 감사하고, 또 너무나 재미나는 얘기를 해서 고맙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회사를 이렇게 이뤘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네. 회장님이 굳고 이제 말을 하면서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신기하다. 왜? 정말 한국에서 어떻게 망하지 않고 진짜 컨설팅 회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고 직원들을 이렇게 많이 가꾸고 있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나는 그냥 망했을 것 같고 대신에 내가 좀 중국에서 태어났고 이 시기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고 중국의 바이오 시장이 엄청 커서 네. 거의 이제 배를 딱 띄웠더니 뒤에서 바람이 엄청 잘 불어서 이렇게 갔을 거다. 네. 나는 너를 보면 네가 중국에서 이 시기에 네가 있었으면 나보다 훨씬 더 잘 갔을 것 같은데 네. 야, 참 언제 한번 너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돌아오고 거의 한 4, 5년 뒤에 제가 이제 드림 CIS하고 한번 같이 전주기를 한번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아, 내공이 나랑 비슷하구나. 네. 시가총액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네네네. 딱 만나보니까 아, 내공이 나랑 비슷하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중간에 있는 이제 소개시켜준 사람이 아니 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뭐 타이거메드가 어떤지 잘 안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좀 만났었고 이렇게 시총 차이가 많이 나고 뭐뭐 하니까 약간 위축이 됐었거든요. 뭐뭐 했는데 아니 그런 것은 진짜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의 눈빛을 보면 서로 알 수 있다 막 그런 말 하셔가지고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타이거 매더에서 CEO로 부르는 사람이 두 사람뿐이다. 예.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종속된 회사라고 또 물론 뭐 그렇게 구조적으로는 좀 투자자는 되어 그렇게 있지만 생각하시겠죠. 대주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림 CIS가 메디팁을 인수를 하면서 제가 돈을 좀 얻었겠죠. 네. 그걸 갖다가 제가 그러면은 드림 CIS하고 메디팁을 공동으로 또 인수를 운영을 해야 되니 그럼 제가 기꺼이 제가 받은 돈을 드림 CI에 투자를 하고 들어오겠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회장님 마음에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가지고 메디팁의 CEO였으니까 메디팁과 드림을 같이 운영하는데 당연히 CEO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회장님 저 잘 왔습니다. 딱 이러니까 딱 한 줄 보내오셨대요. Welcome to new CEO.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로 지금 10,000명이 넘는 조직이거든요. 타이거 매드가. 예. 한 대략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 네. 유일하게 회장님하고 저만 이제 CEO 타이틀을 좀 쓰죠. 그리고 그 타이거 매드에는 사장 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CEO 아래 단들이군요. 네네네. 사장님들이 대략 한 5분 정도 계신데 네. 아마 좀 미국이나 또 유럽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후보 이제 나중에 CEO가 될 회장이 될 그 사장님들을 이렇게 기르시죠. 근데 그분들은 CEO 타이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가지고 이제 차 한잔하면서 왜 저희 보스 중에 한 분이 저는 CEO 자리 안 주고 쟤는 왜 CEO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럼 너도 네 돈 내고 네가 받고 들어와봐. 쟤는 목숨 걸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애야. 너 같으면 돈이 생기면 뭐 집 사고 뭐 하고 이러지. 네 회사에다가 그 돈을 갖다가 투자하고 들어오니? 전투 의지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쟤는 CEO야. 그래서 본사를 가도 너무 재미나게 얘기를 하죠. 예. 아이 뭐 CEO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결국은 저 중국과 우리 뭐 중국이라기보다는 타이거 매드와 우리 드림 CIS 대표님 간에 서로 동급의 위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고 보니까 사실 대표님도 타이거 매드를 몰랐지만 타이거 매드도 좀 한국을 몰랐다 이런 느낌이 그런 있거든요. 부분 좀 많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중국을 다 안다고 하지만 되게 조금 알고요. 네. 중국도 우리를 많이 알 것 같지만 네. 진짜 조금 알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2년 이제 거의 되고 있거든요. 네. 2년 동안 서로를 알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점이 우리나라의 어떤 점에 좀 깜짝 놀라던가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글로벌로 가야 된다, 막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항상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모든 내가 경쟁할 것들은 뭐로 생각하냐면 미국 또는 글로벌만 보고 있고 예. 자기가 G2다. 그래서 G3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한국이 바로 옆에 있고 한류가 뭐 있고 뭐뭐 하지만 자기네들은 G2고 글로벌 가고 만약에 미국과 뭐뭐를 해야 된다면 다이렉트로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중간에 누가 따라올 자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장님이 저희 한국에 작년에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임상 시스템,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어떠한 교수님들의 능력, 그 다음에 FDA 인스펙션을 받아본 경력, 이런 것들이 중국을 능가하구나. 너무 놀라신 거예요. 예. 한번 종속회사라고 할 정도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냥 외국에 하나 지사가 있을 뿐이야. 이런 생각이었다가 깜짝 놀란 거죠. 신약 개발에 있어가지고 네. 한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거의 미국과 동등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 한국의 서울이 네. 글로벌 임상 마켓에서 거의 10몇 년 동안 항상 1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뭐 재미나지만 네. 10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전 세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 큰 병원들이 네. 거의 우리나라 좀 집중화되어 있는 경향이 좀 그렇죠. 폐에도 있지만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역하고도 되게 가깝고요. 가깝고. 네. 다른 나라보다 택시비도 좀 싸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을 하려고 하면 네. 동부에서 한 사이트를 오픈하고 서부에서 한 사이트를 오픈하면 비행기 타고 3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 자고 와야 돼요. 그렇죠. 네. 한국은 이 사이트에서 저 사이트로 지하철 타고 갑니다. 뭐 짐이 많으면 택시 10,000원 이내이면 택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또 이 의료 종사자였던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웬만한 영어에 굉장히 능숙하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을 영어로 다 대화가 되고 하시니까 예.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임상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네. 곳은 서울이 최적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글로벌 임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뉴욕보다 잘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한국에 있는 거예요. 야. 그게 한 번도 소개가 된 적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엄청 놀라고 가셨죠. 야, 우리가 여태까지 미국으로 가려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 지사를 만들었고 네. 살짝 백인인 포케이션 인종의 임상을 해서 가야 되니까 호주로 걸쳐서 갔고 했는데 네. 네. 그거보다는 한국에서 하고 미국으로 가면 한국인들 너무 부지런하니까 엄청 맞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근데 미국보다 더 싸고 그리고 미국 수준으로 나오니까 FDA에서 바로 인정하고 2상으로 가고 3상으로 갈 수 있으니 이거 너무 좋구나. 작년에 실제로 한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갔다가 네. 투자가 약간 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임상하고 미국 갈자라는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것처럼 중국도 이런 전략으로 확 돌아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참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나라에서 임상이 또 중요한 이유가 미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미국의 임상 인력 중에 그 신참들, 소위 말해 신빙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니까 임상도 잘 안 되는데 막 아까 말한 노바티스나 막 이런 데서는 많은 임상 비용을 많이 쓰니까 거기는 전문 인력을 주고 여기는
신참 인력 두니까 임상도 다 홀짠이 온다. 이런 말씀도. 그건 뭐 사실은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 제가 뭐 하더라도 네네네. 돈 큰 네. 손님들한테 좋은 인력 보내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러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게 그 프로젝트를 얼마만큼 내 것처럼 매니지먼트 하느냐. 내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한다는 거하고 네. 완전히 외국식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하고 인터프리테이션하고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하니까 내가 그 요청하는 것들을 그쪽에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글로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은 또 한국적인 마인드로 막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입장에서 보면은 좀 문화가 너무 다른 식으로 하니까 서로 다르게 이제 이해를 하고 다르게 관리를 하게 되고 하니까 어쩌면 그러한 다른 컨셉으로 임상에 실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죠. 뭐 일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한국에 글로벌 기업이 있고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훨씬 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과 2022년과 2023년에 주력으로 해서 좀 뽑은 것이 글로벌 임상 경험이 있는가. 글로벌 직원 뽑을 때. 그리고 어디에 상주해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거나 싱가포르에 있거나 뭐 중국에 있거나 저희 직원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또 저희 본사나 아니면 지사나 아니면 협력사나 저희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한국적인 마인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빠르게 좀 성과를 내고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국내 고객사들한테 좀 어필이 돼서 네. 참 작년에 많이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수주를 했고 올해는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우리 주주님들, 주식 투자자님도 보셔야 되지만 우리 제약바이오 CEO님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우리 드림 CIS가 어떤 중국 본사에 예속된 회사가 아니야. 오히려 전 세계로 나가는데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우리 대표님을 말씀을 계속 나눠드는데 저는 대표님 지난번에 사담을 나누는데 예전에 모 제약회사 다니던 시절에 CEO 전에 아침 6시에부터 7시까지 그 영어 학원 한 타임 듣고 출근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독한 사람인데 우리 대표님 정말 독하구나. 그리고 골프를 6개월 만에 싱글을 하셨다는데 골프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와중에 골프장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했다는 말씀을 듣고 대표님은 정말 그래서 타이거 매드가 대표님을 이렇게 스카웃한 게 아닌가. 돈을 그 280억 밸류나 들여가면서 그래서 영어 학원 정말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왜 영어 학원을 그렇게 새벽에 다니셨는지. 그 대웅제약을 다닐 때 또 제 업무 중에 하나가 네. 해외 라이센스 인허가 업무가 배정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카운터 파트너와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정말로 이렇게 읽고 문법하고 뭐 이런 것이었지 어떤 정말 스피킹 위주로 배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첫 번째 회의를 들어갔는데 알아듣는 게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었고 그때는 대웅제약이 보통 이제 근무 시간이
7시 10분, 20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회사에 7시까지 가야 되는데 네. 끝나는 시간은 대부분 11시, 12시에 끝나거든요. 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뭐 일찍 나와서 늦게 끝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밤 11시에 하는 학원은 없는데 삼성역에 학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5시 50분에 시작하는. 5시 50분. 예. 아마 뭐 열심히 또 영어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새벽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듣고 대웅대학에서 삼성역이니까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예. 딱 7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보드와 미국 사람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종교를 개종해가지고 이 8군에 있는 성가대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 주말에는 성가대 가서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입만 집념- 뻐끗뻐끗하고 집념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외와 커뮤니케이션 자유롭고 그래서 노트북으로 그렇게 일과 그것도 이렇게 해주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타이거 매주 CEO님이 사람을 제대로 역시 고수는 고수를 보면 바둑도 고수끼리 몇 점 나보면 새로 딱 오거든요. 아닙니다. 자, 좀 전에 아까 그 인력들을 많이 뽑아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대표님께서 맡으신 후에 임직원 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프로젝트 수도 같이 늘고 있어서 네. 자,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매출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작년에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네. 인원을 좀 많이 뽑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직종이 어쩔 수 없이 좀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네. 입사를 하시면 네. 저희 시스템을 익숙해지는데 일단 한 3개월 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는 진짜 해보고 싶으니까 24년부터 본격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23년에 사람을 완전히 뽑아놔야 돼요. 씨를 뿌려놔야 되는 네네네. 그래서 인원을 정말 대폭 저희가 확충을 하고 그럼 작년에 영업이익이 줄은 거는 미래 성장을 위한 일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놀라운 게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놓고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안 났다는 게 그거 대단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 3분기 때까지가 좀 그렇고 아마 4분기부터 저희가 많이 회복세로 보여주셔가지고 네. 아마 전체로 보면은 네. 그렇게 실망스러우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4분기부터 벌써 효과가 예. 나타나고 있군요. 야, 그럼 주주님들 3분기 실적 가지고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무슨 우리 하 대표가 탐방을 가가지고 이 회사를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이전에 탐방 영상 보셨겠지만 저는 아픈 얘기만 꼭꼭 찔러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아직까지 저는 사실 대표님과 몇 번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게 문제다. 이건 사실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네네. 한다면 제가 할 건데, 대신에 제가 오해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동안 언론 뉴스 나온 걸 보니까 G2G 바이오, 유바이오시스 이런 데 투자를 했다고 굉장히 크게 났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분율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뭐 2%, 3% 그래서 아니 뭘 이걸 지분 코딱지만큼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하나? 제가 오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걸 제가 대표님 연담 때문에 오해를 했던 게 굉장히 미안했는데 자,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고객사들과 실제로는 상생을 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분율 이런 것들은 저희들 개의치 않고 네. 작년과 재작년은 이 바이오 쪽에서 투자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투자자들 사이에는 또 나 혼자만 괜히 들어가가지고 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먼저 투자할래? 아니면 우리 다 3355 손을 붙잡고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네. 누가 앞에서 투자하고 누가 앵커 역할을 해주고 그럴 건가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분율이 조금 낮지만은 과감히 10억 이상 저희들이 투자를 한 이유들이 그러면 저희가 앵커 쓸게요. 저희 회사랑 같이 글로벌로 같이 진출할 거고 글로벌 임상을 할 거고 국내 임상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라든지 임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단순한 어떤 파이낸스 투자도 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들은 앞으로 더 글로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희 믿고 FI들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앵커를 쓰고 같이 이제 동반 투자를 이끌어 드리는 거죠. 결국 이 회사들이 지금 신약 개발 프로젝트도 좋고 하니까 물론 이 회사들이 우리 고객이고 앞으로 뭐 17년간 우리가 조금 편히 저급합니다만 우려 먹어야 될 회사니까 네네네. 좀 더 저급하게만 키워 잡아 먹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실질적으로 약간 흑심적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의 투자는 한 번에 그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더 임상을 할 거고 지속적으로 돈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상장만 하면 끝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바이오는요. 상장할 때 되면 이미 제품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상장 후에 아마 제품이 나오게 될 그렇죠. 텐데요. 다 돈이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저희는 끝까지 같이 갈 거고 또 그 회사들은 한국만 아니라 글로벌을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투자가 단순한 돈의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회사가 또 국내에 상장된 회사가 어떠한 단순한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기술을 믿어주고 또 돈도 주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주고 그러니까 FI들한테 더 신뢰를 주게 되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죠. 그 바이오 신생 바이오 입장에서는 전문가도 옆에 붙어주지 그 전문가가 돈도 투자해주지 같이 쭉 가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신문기사만 보고 판단했던 게 굉장히 부족했구나. 그 대표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해가 돼서 이런 모델은 좋다. 같이 상생하면서도 뭐 우리가 고객도 장기 고객도 잡고 회사 달 되면 또 주식도 크게 벌 거고 도랑치고 같이 잡고 뭐 이런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최근에 TNR 바이오팹도 하셨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다음에 TNR 바이오팹 여쭤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작년 연말에 대표님께서 지하사주를 장내 매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또 투자자분도 아시죠. 회사 임직원이 그 주식을 살 때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또 주주들을 위한 마음이시기도 한데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대부분의 그 대표들 거의 저도 그런 마음일 텐데요. 자사주를 취득할 때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자사주를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뭐 지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자신 있으니까 더 할 거고 아마 저희 회사에 대한 자신감 제가 이 회사 오면서부터도 자신 있게 이 회사의 멜팁에 대한 주식에 대한 얻은 그 돈을 자신 있게 투자하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진짜 자신 있게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으로 몇십억씩 투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인으로 이 회사의 2대 주주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투자하면서 같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답이는 뭐 대표님께서 한 배를 타시는데 답이 나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대표님과는 오늘은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 나눴지만 그 외 대표님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바이오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서 대표님과 많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제 분석가 입장에서 보면 저희 회사가 오늘 시가총액이 지금 한 오늘로 722억이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이오에서는 좀 적자가 지속되지만 웬만큼 좀 소위 말해서 방귀를 좀 끼면 시총 2, 3천억을 기본으로 하는데 CR로가 참 저평가되어 있구나. CR로는
매년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2024년은 CR로가 우리 주식시장에 좀 부각되는 시기가 아닐까. 더군다나 대표님께서 이렇게 집무실도 보여주시고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IR도 해주시고 장래 취득까지 해주시니까 올해 그 어떤 다른 CR로 회사도 좋겠지만 우리 드림CI에서는 한번 눈여겨보면서 저도 계속 함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 회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